건강한 치아는 편하게 씹고 말하게 해줄 뿐 아니라 외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잇몸 질환이나 치아 상실과 같은 심각한 치아 문제로 일상생활마저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건강하십니까? 밥을 먹는데 이걸 연결을 너무 많이 해서 여기서 씹으면 이게 움직여. 그러니까 바로 망가져보더라고. 어금니 안쪽이 일부가 깨져서 의식적으로 한쪽으로만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불편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치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치아 상실로 이어져 기능적, 심미적 복원을 위한 대체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임플란트 수술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 임플란트 치료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디지털 치과 치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치과 치료에 대해 김주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믿고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병원이 되는 게 제 병원 운영 철학입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말처럼 환자분들께서 치료 과정과 결과를 모두 보실 수 있고 설명 들으실 수 있다면 아마 환자분들께서 제가 좋은 치료를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믿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치과 치료는 전문 지식이나 장비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치과의사의 손에 의해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과의사는 손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들은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인데요. 이 정도면 손이 좋다는 게 증명이 될까요? 사람의 얼굴의 인상이라는 것들은 미세한 선의 차이로 변하기 때문에 만약에 초상화를 잘 그릴 수 있게 된다면 얼굴보다 더 미세한 차이를 가지는 치아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손이 좋은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도 치료에서는 또 부족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 같은 고난이도 치료나 원데이 보철 같은 고급 치료에서는 3차원적 교합 분석과 각종 장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스캐너, 디지털 밀링기, 디자인 소프트웨어, 3D 프린터 등 각종 디지털 장비들을 모두 갖추게 되었고요. 환자분들께서도 결과 및 과정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그런 전문성과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에 여유로움이 가득한 토요일 오전, 가족과 함께 치과를 찾은 최홍준 씨는 충치치료 부위가 파절돼 하루 만에 보철까지 치료가 끝나는 디지털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시절에 어금니 안쪽이 일부가 깨져서 거기를 메웠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져서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반대편으로 씹다 보니까 한쪽 치아가 더 마모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한쪽으로만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이제 평일에 시간도 있고 하면서 치과를 먼저 다녔는데 제가 치료를 받아보니까 이제 하루 만에 금방 끝나고 결과도 굉장히 좋아서 남편에게 한번 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추천했습니다. 파견을 많이 다니는 직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가족들과 시간도 내야 하고 개인적으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적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방문을 해야 되는 일반 치과 치료보다는 하루 안에 치료가 가능한 디지털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치료를 받기 전 다양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3D 구강 스캐너를 통해 환자의 치아 구조를 진단하게 되는데요. 스캔 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보철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3차원적으로 미리 저희가 사진 촬영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2차원적인 사진에서 보시는 거랑 조금 다르게 확실히 치아가 조금 더 폐진 모습들 보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아가 많이 닳아있고 한데 저희는 최소한으로 또 치료를 해야지 치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들 잘 제거해가지고 오늘 당일날 바로 보철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원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윗니 제일 뒤쪽 치아에 과거에 아말감이라는 재료로 치료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말감이라는 재료를 계속 쓰다 보니까 우리가 상하 구개측이라는 부위에 파절이 생겨서 이 아말감 치료를 다시 재보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아말감이라는 재료가 파절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재료를 다 뜯어내고 속에 충치를 치료한 다음에 원데이 보철 치료로 당일에 완성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원데이 보철 치료라는 거는 말 그대로 환자분들께서 내원하셨을 때 당일날 보철 치료까지 끝나는 거거든요. 이 치료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스캐너, 디자인 소프트웨어, 밀링기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고요. 디지털로 굉장히 정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치료가 시작되었는데요. 먼저 문제가 된 부위를 제거하고 3D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 입안을 스캔합니다. 스캔한 구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김주 원장이 직접 보철물을 디자인하는데요. 환자에게 가장 어울리고 편한 보철을 제작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네요. AI가 방금처럼 이렇게 화면에 딱 요 치아만 딱 맞도록 1차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 하얀 게 보이는 거 있죠? 이 하얀 게 보이는 게 아까 아말감이라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깨진 부분, 즉 교합이 많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보철을 할 때는 이렇게 보면은 최소 두께라는 파란색 두께의 선이 있어요. 이 두께를 최소 지켜줘야지 우리가 이런 세라믹 인레이, 그다음 원데이 보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파절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데이 보철이 가지는 장점은 첫 번째로는 환자분들이 내원 횟수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저희 의료진들이 가지는 임상적인 장점은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에 있던 충치들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치아에서 제거를 하고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보철물을 붙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 역시도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보철 제작이 진행됩니다. 컴퓨터로 디자인한 보철 데이터를 이 밀링 머신에 전송하면 디자인한 모습 그대로 자동으로 보철을 깎아 제작하게 되는데요. 보통 작은 어금니는 5분에서 6분, 큰 어금니는 10분 내외 짧은 시간 안에 제작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또 보철을 정확하게 잘 붙여야 되는데 붙일 때는 이런 러버댐이라고 하는 치아를 격리시킬 수 있는 장비를 써서요. 침이라든지 습기라든지 여러 오염 물질로부터 격리를 시킨 다음에 붙여줘야지만 굉장히 품질이 좋고 오래 쓸 수 있는 보철물을 만들어서 붙일 수 있습니다. 밀링기로 완성된 보철물들을 시적을 한번 해보는 단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시적이라고 해서 잘 맞는지 확인해 봤는데 역시나 손댈 거 하나 없이 정확하게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철물이 완성된 후 바로 접착이 이루어지는데요. 여러 가지 습윤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막인 러버댐을 사용하여 진행된다고 합니다. 접착 과정이 끝나면 마무리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하루 만에 보철 치료가 끝이 났습니다. 환자분 치료 잘 끝나셨고요. 높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다 맞춰놨는데 지금은 약간 마취가 덜 풀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높이가 약간 안 맞으실 수 있어요. 굉장히 미세한 것들까지 저희가 조정을 해야지 편해지시고 오래 쓰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확인하러 잠깐 내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자분의 아말감이라고 하는 과거에 했던 충전물이 깨져서 있었던 부분을 다 제거한 모습인데요. 실제로 화면을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굉장히 치료 범위가 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레이라는 것을 붙이기 위해서는
깊은 충치에 있어서는 신경치료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붙인다라고 하면은 더더욱이나 우리가 환자분들이 치료를 끝내시고 나서 굉장히 실이라든지 불편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정확하게 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보시는 화면에서 굉장히 정밀한 컴퓨터 촬영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또 보철물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최소 두께라는 것들을 충분히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최소 두께를 만족하고 굉장히 정확한 수복물이 완성이 되면요, 특별히 깊은 충치에서도 신경치료를 안 하고 저희가 치료를 신뢰성 있게 불편함 없이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치과 같은 경우는 최소 2번 이상 방문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당일 치료가 된다는 점에서 저처럼 파견이나 뭐 직장 일로 바쁘신 분들 아니면 치과 치료를 여러 회 오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적극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치아 건강 관리를 잘 해서 뭐 추가적인 보철 치료를 하지 않도록 개인 건강 관리 잘 신경 쓰겠습니다. 동생과 함께 치과를 찾은 전보임 어머니는 80세가 넘었지만 요즘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들어 기분이 좋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니가 불편해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진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이빨이 옛날에 망가져서 좀 그전에 했었는데 그게 다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전에는 안 했는데 임플란트를 하려고 뭐 병원에 가니까 제 이빨이 짧아요. 짧아가지고 못 한대. 그래서 이제 보철로 하라고 그래요. 그럼 보철로 하라고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거기서 안 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부산인데 큰 병원을 갔어. 갔더만 거기 가도 역시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보철을 했어요. 보철을 했는데 밥을 먹는데 이걸 연계를 너무 많이 해서 여기서 씹으면 이게 움직여. 그러니까 바로 망가져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 건으로 여기로 왔거든요. 여기로 와서 해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라.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입안에 오늘 정기검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정확한 거는 엑스레이로 다 보는데 제가 이런 거 다 확인하는 건 뭐 확인하냐면 잇몸 색깔, 항상 저희가 강조하듯이 잇몸에 조금 색깔이 이상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이게 나타나거든요. 정기적으로 뭐 저희 병원에서 다 점검 받으시니까 뭐 깔끔하게 좋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거랑 똑같이 이만큼 한 2mm 정도의 턱이 무너져 있었어요. 전악 보철이라 그러거든요. 그 위에만 전체적으로 교합을 높여서 정상적인 높이와 이런 것들을 다 맞춰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치료를 해드린 거니까 앞으로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문제 있어서 제가 뭐 AS 같은 거 확실하게 다 해드릴 거고. 뭐 다른 병원에서 다 해도 못 나서는 거라 그거는. 그랬는데 여기 와서 나서가지고 진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잘 먹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친절히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태 좋거든요. 이거를 이제 오래 쓰시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정기 점검 와주시고요. 그때 또 저희가 사진 찍고 확인하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귀찮도록 자주 올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보임님은 조금 스토리가 길긴 한데요. 첫 번째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앞니 부분에 있던 보철물과 치아 뿌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셔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분이 연세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약을 드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치료로 기존에 있는 보철물을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서 치료하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 임플란트 수술이라든지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타 병원에서 이제 진단과 진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기존의 어금니 부분까지 보철물을 다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치아가 몇 개 없었기 때문에 브릿지라고 하는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환자분의 교합 고경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해도 100% 파절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치료 계획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치료 계획으로 인해서 환자분께서는 2년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저한테 다시 내원해 주신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치아가 많이 발치가 돼 있고요. 현재 교합고경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적인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치료가 들어간다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환자분과 잘 얘기를 해서 교합고경을 2mm 정도 수직으로 올리고요. 임플란트가 필요한 부위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보철이 필요한 부분은 보철 치료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앞니 치료는 끝냈습니다. 앞니 치료를 끝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금니 쪽이 많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2mm 정도의 공간을 수직적으로 들어 올려서 기존에 환자분이 젊으셨을 때 가지고 계시는 수직 고경이라고 하는 교합 관계를 완성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디지털을 통해서 미리 치아를 만들고 나중에 치료를 하면서 임시 접착을 함으로써 환자분들은 훨씬 더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료가 완료된 사진인데요. 기존에 발치가 되었던 앞니 부분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요. 왼쪽 어금니 부위도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와 저희가 새로 식립한 임플란트를 연결을 해서 보철을 새롭게 완성함으로써 그림과 같이 안정적인 형태의 교합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을 저희가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21년도에 기존의 치과에서 A라는 치과에서 하신 보철의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까만 선으로 보는 이 부분이 임플란트의 보철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턱이 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하얀색 보철을 분명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B치과에서 앞니를 치료를 받으면서 여기 있는 보철을 다시 금속 색깔의 보철로 교체를 하신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자, A 그림과 B 그림에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면은 모양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턱이 지고 모양이 이상하죠.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전체적인 전학 수복을 위해서 임플란트 보철을 다시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매끈하고 형태도 보기 좋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환자분들께서는 아래 사진처럼 겉보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이는 부위까지 정밀하게 치료를 해서 환자분들께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보철 치료를 할 때는 교합과 기능에 있어 임플란트 수술과 보철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보철 고경과 교합으로 잦은 보철물 파절과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 보철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은 다시 말해서 교합을 새롭게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부종교합 환자분들의 교정을 해주는 것처럼 교합적인 요소를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 교합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안모라든지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점들을 잘 지켜서 치료하는 것이 치료의 성공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걸 먹기 좋으니까 좋지요. 음식 씹어 먹을 수가 있으니까 좋지요. 제가 이렇게 이제 치과 여기 와가지고 잘 심어서 밥도 잘 먹고 하니까는 이제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이제 올해까지 관리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지내야죠. 남편과 함께 치과를 찾은 박명희 씨는 6년 전에 이곳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이곳이 너무 편안합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이 다 싫었다고 합니다. 시골에 살아가지고 저 이빨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빨이 빨리 망가져가지고 제가 이제 큰 치과를 부산에 여러 군데 다녀보고 울산도 다녀보고 해도 임플란트 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평생이 틀니를 쓰면은 막 잇몸도 아프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그러니까 이제 면역이 약하니까 잔병 치료도 감기도 자주 걸리고 너무 막 속상하고 막 진짜 막 이렇게 어떻게 살겠노 싶어가지고 막 너무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소개받고 왔는데 그래 와서 상담을 해보니까 원장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런 게 너무 막 진짜 온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시네. 자, 오늘 요 사진 찍었는데 우리가 지금 임플란트 치료한 지 6년이나 됐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보철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나사 쪽에 있는 그 뼈랑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런 뼈 높이가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잇몸 색깔만 보면은 얼마나 관리 잘 되고 임플란트랑 잇몸이랑 뼈랑 조화를 이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겉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들까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꾸준하게 정기 점검해 주시면은 아마 뭐 오래오래 쓰실 겁니다. 지금 6년째 쓰시고 계시니까 앞으로 뭐 16년째 더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명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치료가 이제 끝난 지 6년째 되셨습니다. 근데 처음 내원하셨을 당시 앞니 부분, 이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발치가 된 상태에서 계속적인 부분 틀니 사용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어금니조차도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한 거는 치아를 발치하는 동시에 11개의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을 하고요. 거기서 즉시 보철까지 만들어서 환자분의 뼈이식한 부분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침범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 모의 수술을 통해서 정말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확률로 가능한지를 확인을 했었고요. 보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임플란트를 할 때 가이드를 고정을 해서 쓰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잇몸을 절개를 하고 광범위한 뼈이식 수술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수술 가이드라는 것을 탈착, 즉 끼웠다 뺐다 해야 됩니다. 끼웠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으면 또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입천장 쪽에 특수 장치를 아마 고안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세계 최초의 장치 같은데요. 이 장치를 고안을 해서 치아 역할 대신에 수술 장치가 고정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1개의 임플란트를 당일날 식립을 했고 그 중에 강하게 고정이 된 임플란트에 치아 머리를 올려서 전체 보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오차 없이 저희가 계획한 대로 치료 결과가 되었던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치료 완료 후 6년 후의 사진인데요. 환자분께서도 큰 불편함이 없으시고 저희도 디지털 가이드 수술, 디지털 보철로 치료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임플란트의 뼈 상태라든지 이런 거 전혀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신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자신감이 생기기가 좋고 건강도 많이 좋아진 그게 제일 좋지. 건강이 제일 최고 아닙니까? 뭐. 음식 먹을 때 불편한 거 없고 또 이제 뭐 이빨 빼갖고 뭐 그거 할 일도 없고 남한테 숨어 살 일도 없고 너무너무 진짜 막 새 삶을 사는 같이 너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결과가 증명하듯이 디지털 치과 치료를 제대로만 한다면은 기존의 방식보다 더 편하고 훨씬 더 치료 결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이 좋은 치과 의사가 디지털 기술을 더해 최선의 치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앞으로도 디지털 치과 치료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치과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치료법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방치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치료법 선택하셔서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부터 느껴지는 생활의 불편함, 운전이나 자전거 타기 등의 활동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일상적인 활동이 힘들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갈수록 자꾸 이제 심해지더라고요. 물이 자꾸 차니까 다리가 굉장히 무거워 이게. 자꾸 물을 빼고 하니까 뭐 이게 한계가 있는 게지. 또 밤에 쑤시고 막 무릎 요쪽이 아팠다가 막 돌아다니면서 아픈 거라. 이거 이래 갖고는 될 일도 아니고 참말로 이제 무릎을 잘라야 될란 것 같다 싶어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흔한 질병 중 하나이지만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관절염 중기쯤 되면 연골이 많이 닳아있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수술을 원치 않거나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광내 주사 치료가 소개돼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인공관절 수술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오종석 원장과 함께 100세 시대 연골을 살릴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이라는 관절은 독특하게 많은 하중도 담당해야 되지만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고출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릎 안에 연골이라는 부분과 반월상연골판이라는 부분이 두 축이 하중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도 오래 쓰면 이제 타이어도 헤어지고 찢어지듯이 한 50년, 60년 쓰면 먼저 반월상연골판이 먼저 찢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하중을 분산하는 역할이 떨어지면서 연골이 서로 부딪히면서 연골이 부서지는 그런 거를 보통 무릎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무릎 관절염은 크게 4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 1단계는 보통 거의 정상에 가깝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는 필요로 하지 않고 보통 예방에 주력을 하는데 예방 치료의 제1번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연골주사입니다. 그래서 윤활유를 뿌려서 부드럽게만 만들어도 무릎을 오래 쓸 수가 있고요. 말기인 관절염 환자들은 연골이 많이 부서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재생해서 쓴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관절 같은 그런 수술적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한 2단계, 3단계 중간 정도 되는 분들인데 최근에는 줄기세포와 같은 이러한 재생치료가 많이 개발되면서 가능하면 내 무릎, 내 관절을 오랫동안 재생시켜서 쓰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줄기세포라고 하는 재생을 시키는 세포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이라든지 피부, 여러 가지 혈구 이런 여러 가지 세포들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만들어진 그래서 많은 줄기세포들이 우리 몸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우리 관절이라는 곳으로 가서 재생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이 여기에 착안을 해서 우리가 줄기세포가 보통 혈액이나 골수, 지방 이런 데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출을 해서 정제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관절 속으로 넣어주면 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줄기세포를 쉽게 좀 채취를 해서 정제를 한 다음에 무릎 관절이나 어깨, 팔꿈치 이런 데 쪽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식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치료가 아마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 때문인지 유난히 더 긴장된 표정의 이태순 씨는 오늘 무릎 시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았지만 통증이 더 심해지고 걷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집에 일 나가 서가지고 이렇게 뒤에 도는데 약간 찢을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거기는 뭐 괜찮겠지 하고 있었어. 이제 누가 통증이 한 가발해가지고 신경 통증 그거 가가지고 통증 주사 한 3일 맞고 나 괜찮더라고요. 괜찮더만 또 일을 좀 하고 이러니까네 집안일 뭐 명절이 되다 보니 하고 하니까네 또 아픈 거라. 걷는 게 이제 쩔뚝쩔뚝 걷고 이 안이 알리고 요래 옆으로 이리 제끼지도 못하겠고 이쪽으로 안쪽으로 제끼면은 막 찢어질 듯이 콕콕 쑤시고 아프고 무릎은 한 번도 안 아파봤거든요. 요번에 이리 아프네. 네, 어머니 오늘 좀 어떠세요? 오늘은 많이 좋아지네요. 조금씩 낫죠? 예, 예. 그래서 어제
관절 내시경을 시행했는데 어머니가 지금 엑스레이 상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 보였는데 통증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MRI에서 보는 것처럼 연골이 좀 심해서 내시경을 시행했는데 요 보시는 것 같이 연골 파손물이 엄청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을 일으켜 가지고 붓고 많이 아프게 만드는 거죠. 파손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할 이제 자가골수 줄기세포를 하면 아마 어느 정도 재생을 시켜서 오랫동안 아마 잘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골수에서 채취할 때는 많이 아프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국소 마취만 해가지고 간단하게 채취하고 정제한 다음에 주사만 드리면 또 바로 걸을 수 있고 빨리 회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시술 받고 한 10년 가까이 잘 쓰셨잖아요. 네, 잘 썼어요. 10년 그때 옛날에 10년 전에 한번 했는데 그걸로 안 아팠는데 원래부터 또 아프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줄기세포를 안 하고 10년이 갔으면 뭐 이제는 줄기세포까지 하면 더 오래 써야죠.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거고요. 하여튼 제가 잘해서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네. 이 환자분께서는 이제 9년, 10년 전에 저한테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잘 쓰고 계셨는데 갑자기 붓고 많이 아프다고 해서 내원하신 엑스레이를 보니까 아직 2단계밖에 진행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 해서 MRI를 찍자고 했고 찍어보니까 우리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연골의 마모가 심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이제 줄기세포가 이제 상용화되지 않다 보니까 부분 절제술만을 하다 보니 어떤 하중을 버티는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골이 자꾸 부딪히면서 파손이 좀 더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연골 파손물을 다 세척을 하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오늘 줄기세포를 추출을 해가지고 주사 치료를 하면 훨씬 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술을 가기 전 마지막 점검을 받는 태순 씨. 처음 받는 시술이라 얼굴이 긴장감으로 잔뜩 굳어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시간을 생각하며 좋아질 것이라 확신하며 용기를 내어봅니다. 우리 몸에 이제 줄기세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혈액, 지방세포, 아니면 골수. 그래서 오늘 뽑을 거는 이제 우리 골수를 뽑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골반에 골수라는 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하고 그 골수라는 피를 좀 충분하게 한 60cc 정도 뽑고 그 다음에 정제 과정이 이제 원심 분리를 하고 나면 그 줄기세포 농축액을 저희가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주사를 드리고 마무리를 칠 예정입니다. 자, 제가 조금 아프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골수를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에 있는 피처럼 흐르는 피가 아니라서 고여있는 피를 뽑아서 조금 빨릴 때 약간 불편감은 좀 있으실 겁니다. 지금 좀 어때요? 좀 뭔가 쩌리한 느낌 정도죠? 보통 한 무릎당 충분한 양을 뽑아야 우리 줄기세포를 많이 채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0cc를 좀 뽑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제하는 과정이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거 정제되면 주사 놓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채취한 골수 혈액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농축시키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 줄기세포 성장 인자가 포함된 고농도 골수 흡인 농축물을 얻게 됩니다. 주사 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 농축액 안에는 이제 수억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죠? 자, 잘 끝났습니다. 하여튼 조금 붓고 했다가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좋아지실 겁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보통 골수를 뽑을 때 엄청 힘이 들 거라 생각하지만 방금처럼 한 1분 내외 정도밖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충분하게 채취를 해야 되는데 방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60cc 좀 충분하게 채취를 했기 때문에 농축액을 잘 분리해가지고 주사를 드리면 아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 회복을 하는 데는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충분하게 회복, 재생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는 제가 추가적으로 연골 주사, 즉 윤활유 주사 정도 맞고 운동이나 체중 감소 이런 부분만 많이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술 후 회복실로 옮긴 태순 씨.
마음이 편해서인지 시술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입니다. 그 내가 이제 이집지 일을 하다가 이제 좀 쉬고 이제 여행을 좀 다녀야 되겠다 하니까 막 무릎이 다 아팠어요. 친구들 모임해가지고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데, 그래가 친구들 어릴 때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도 다녀보고 또 뭐 구경도 하고 한라산도 한번 가고 싶고, 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던 김용복 아버님은 오른쪽 무릎에 심한 붓기와 함께 통증도 너무나 심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퇴행성 관절염뿐만 아니라 반월상 연골판도 부분 파열되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산에 가가지고 다쳤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걸 방치를 해놔가지고 다친 데는 한 3년 됐는데, 그 이상하다 싶어. 다리가 무거워서 나는 하지정맥인가 싶어서 하지정맥 하는데 병원에 가서 이걸 검사를 한번 해보니까 물이 차가 있더라니까요. 갈수록 자꾸 이제 심해지더라고요. 이게. 물이 자꾸 차니까 다리가 굉장히 무거워. 이게 자꾸 물을 빼고 하니까 뭐 이게 한계가 있는 게지. 수술할 시간은 없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요 치과에 2층이 3층 치과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줄기세포 이걸 찍어놨더라. 그런데 한번 들려가지고 한번 그걸 해봤죠. 그러니까 한번 물으니까 가능하다고 했더라고. 근데 그래서 나 시도를 한 거죠.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예, 좀 좋습니다. 붓기도 이제 거의 없으시네요. 예. 이전에 엑스레이 찍은 거 보시면 연골이 요 뷰에서는 거의 다 다를 정도. 근데 조금 다른 뷰에서는 그래도 연골이 조금 있는 정도. 그래서 한 3단계 정도고, 조금 많이 보면 한 3.5단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 나이 때 원칙적으로 한 3단계, 3.5단계는 원래 원칙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워낙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줄기세포로 좀 재생을 시켰는데 아버님이 좀 많이 좋아하셨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현재 뭐 붓지도 않고 통증도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거에 치고는 경과가 엄청 좋으신 것 같습니다.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연골 주사 맞을 때 그때 오셔가지고 엑스레이도 체크하고 주사를 드리면서 이제 관리만 잘 하시면 오랫동안 아마 잘 쓰실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생을 이용업, 즉 계속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랫동안 서 있다 보니까 아마 무릎에 마모가 가중돼서 아마 연골이 좀 파손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일하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어서 내원해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지금 한 3단계, 그리고 조금 많이 보면 3.5단계 정도로 많이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70이 넘으시고 관절이 연골이 파손이 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공관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공관절을 시행했을 때는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일을 쉬어야 되고, 길면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쉬다 보니까 지금은 일을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연골을 좀 재생시켜서 지금 당장은 어떤 활동을 하고, 추후에 뭐 수년이 지난 다음에 혹시나 일을 그만두셨는데도 통증이 많이 심해지고 4단계까지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그때는 아마 인공관절로 넘어가시는 그런 좀 징검다리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 질환이지만 조기 진단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물리치료, 약물, 운동요법을 통해 증상을 해소할 수 있지만 이미 중기 이상으로 진행된 관절염의 경우 자가 골수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치료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연골이라는 부분을 무한정 재생을 시켜서 우리가 20대, 30대로 돌아갈 수 있지는 못합니다. 보통 1단계는 정상에 가깝고, 그리고 2단계, 3단계에서만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4단계 같이 좀 관절 연골이 파손이 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2단계, 3단계라고 하더라도 다리가 많이 휘어져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O형 변형이나 X형 변형처럼 다리가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꼭 전장 사진을 찍어서 5도인 경우에만 치료를 해야지 효과적으로 될 수가 있고 5도에서 한 10도 정도는 효과가 조금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하실 때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 만약 10도를 넘어설 정도로 변형이 많이 심한 경우에는 휜다리 교정술인 근위경골 절골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첫째 물이 안 차고, 예, 물이 안 차고 걷는 데는 지금 뭐 아무 이상이 없이 일상생활 하는데 내가 뭐 계단에도 내려가도 아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좋아요. 이거 좀 건강하고 일도 좀 하고 이제 운동도 좀 하고 더 이게 좀 좋아졌으면 나는 그게 더 바람이지 다른 게 더 있겠습니까? 흥이 많은 황순이 어머니는 몇 달 동안 관절염으로 좋아하는 라인 댄스를 출 수 없어 너무나 슬펐다고 합니다. 무릎 통증이 너무나 심해 걸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실수로 이렇게 멀쩡한 무릎을 보니 너무 신기하다고 합니다. 내가 운동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비가 왔어. 그날 좀 모르고 득 디디더니 이 우위가 찌직하면서 아프더라고. 그때부터 계속 아파고 오만 병원 다 댕기고 부산에서 최고 큰 병원 4군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뭐 종합병원에는 아예 뭐 1년 몇 개월, 9개월 원장 아예 만나주시 보지도 못하고 예약만 해놔놓고 그래 또 요 뒤에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무릎이 다 갔다고 인공관절 해려야 된다면서 막 MRI 찍고 날 잡자고 이래가지고 너무 겁이 나가고 막 울었어. 내가 막 오금제가 아팠다가 또 밤에 쑤시고 막 무릎 요쪽이 아팠다가 막 돌아다니면서 아픈 거라. 이거 이래갖고는 될 일도 아니고 참말로 이제 무릎을 잘라야 될란 같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요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무릎이 먼저가 아니고 이제 허리부터 먼저 보라 해가지고 허리 선생님한테 가니까 아이고 CT 찍고 오라 해서 CT 찍고 또 기가 CT 찍고 왔다 그래 막 디스크 2개 터졌다는 거라. 그래갖고 여기서 허리 시술하고 그래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나서 이제 무릎을 봤어요. 그러니까 MRI 찍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은 내 말만 듣고는 판단 못 내리겠다 하대. 영상의학과 가가지고 MRI 찍고 왔더만은 이거는 반월상 연골이 터졌는데 무슨 무릎을 잘라요 하면서 의사 선생님 그러는 거라. 무조건 내 무릎 고쳐주이소 그러면 이거 반월상 연골 시술하고 그러면 저 줄기세포 해주이소. 나 뭐 무릎 자르는 거 나 못합니다. 내가 이랬더만 아 그럼 뭐 그래 한다면서 그래가 무릎 시술을 올 하고 내일 바로 연골 이식 그거 했답니까? 줄기세포 했답니까? 그러고 나서는 뭐 수술하고 이틀 뒤에서 걸어댕겼대. 복도를 걸어댕겼다니 운동해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요즘 무릎은 좀 어때요? 무릎이 이제 다 나섰어요. 아, 다 나섰어요? 예. 내시경 상에 보면 여기 발월상 연골판이 이렇게 쭉 찢어져 있었어요. 예, 그래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아프기도 했고 활동에 지장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깔끔하게 해결을 했고 그리고 여기도 연골이 좀 푹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뼈가 드러날 정도로 좀 심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심한 상태여서 그래서 많이 아팠나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가골수 채취해서 잘 재생을 시켰으니 지금 아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해도 이래 돌고 옆으로 하고 하면 조금 땡기고 이랬는데 그거 뭐 3개월 후에 그 연골 이완 주사 그거 맞고 나서는 부드럽고 안 아파요 이제. 그래도 옆으로 돌리도 안 아파요 이제. 그래서 보통은 이런 줄기세포나 이런 재생들이 한 3개월 정도 충분하게 재생되고 나면 제가 윤활유 주사를 좀 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좀 부드럽게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나사줘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 환자분은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엄청 액티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댄스 동아리에 가서도 댄스도 하고 많은 액티브한 활동을 하시는데 갑작스러운 좌측 무릎 통증으로 그런 활동들이 못하게 되니까 좀 급하게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체크한 엑스레이 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에 비해 증상이 많으신 분들은 꼭 MRI를 추천드리는데 찍어보니까 반월상 연골판도 지금 꽤 찢어져 있고 연골 파손도 꽤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보통 아무래도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반월상 연골판을 좀 다듬고 줄기세포를 통해서 연골을 좀 재생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시행을 하였고, 지금은 아마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별 무리 없이 아마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재활 치료를 받는 황순이 어머니. 오늘은 도수 치료를 받습니다. 통증 부위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있는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긴장을 풀어주는 도수 치료는 신경을 직접 자극해 틀어진 관절을 바로 잡아줘 통증 완화와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자가골수 농축 흡입 주사는 아무래도 수술적 요법이 아니기 때문에 꼭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술은 기본적으로 유착, 즉 굳어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줘야지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자가골수 치료는 그런 과정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하진 않으나 이제 70세가 넘어간다든지 나는 당장 빨리 회복해서 나는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작업을 좀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바로 시작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도수치료나 아니면 고주파 치료 이런 치료를 하면 재생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고 또 근육이나 이런 관절들을 좀 부드럽게 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매우 좀 편안하게 좀 적응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분들에만 특수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황순이 어머니가 다니는 라인 댄스 학원입니다. 치료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곳으로 달려왔는데요. 언제 아팠냐는 듯이 황순이 어머니의 다리는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춤을 못 췄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항상 이렇게 행복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술 받기 전에는 이제 좀 내리막 오르막 뭐 이래 운동은 아예 좀 시큰거리 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이거 시술 받고 나서 이틀부터 걸어 다니랬으니 깜짝 놀랐거든요. 계속 선생님이 운동하라 하더라고. 그래 입원해가 있으면서 계속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안 아프더라고. 그래가 뭐 3일 만에 퇴원했지. 통증 없는 게 제일 좋아지. 오르막 내리막 운동 가도 괜찮고 내가 좋아하는 댄스 해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 무릎 월요일 날 또 줄기세포 예약해놨어요. 이양할 것 같으면 안 아플 때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월요일 날 예약해놨어요. 이렇게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데 관절의 수명은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2기, 3기 정도의 관절염 환자분들이 있을 때 과거에는 가능하면 수술적으로 이제 가는 방향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줄기세포나 여러 가지 재생치료가 나오면서 인공관절을 하지 않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관절염이 이미 좀 진행되신 분들은 가능하면 조기에 이런 줄기세포나 이런 치료를 좀 받으셔서 오랫동안 내 무릎을 쓸 수 있는 게 아마 행복하게 평생 사는 그런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릎 통증을 느꼈을 때는 나의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더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빠른 검사와 치료로 100세 시대 내 연골을 튼튼하게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